안녕하세요, 페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바이스 온보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디바이스 온보딩은 이제 MD를 조금 다뤄보셨다라고 하면 많이 들었던 표현일 겁니다. MD라는 기술은 사실 나온 지가 꽤 됐고, 이제 MD 이퀄, 이제 EDR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온보딩을 다루려고 하는 건 사실 MD보다는 엔드포인트 DLP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온보딩을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3년 전에 제가 MD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영상을 따로 제가 제작하지 않았다 보니까 영상의 흐름을 위해서도 MD 온보딩 같은 것들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온보딩을 이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엔드포인트 DLP 기술 자료를 보면은 쭉 나와 있고 런넷 보면은 그런데 시작부터 디바이스 온보딩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이제 이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어 이제 디펜더 컨셉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임의로 한번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이제 실제 제가 많이 다뤘던 PPT 자료에는 이거보다 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보딩 목적이니까. 이제 E5에서 디펜더는 크게 무엇을 보호하냐 할 때 메일, 그리고 클라우드 앱, 그리고 디바이스, 마지막으로 아이덴티티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걸 보호하는 컨셉은 이거는 제가 정의하는 영역인데 시그널을 수집을 해서 로그를 모으고 이 로그의 상관관계를 모아서 대응하는 게 XDR 이렇게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영역에서 메일하고 클라우드 앱 그리고 엔트라 아이디 프로텍션은 이제 다 클라우드에 이미 있는 이제 리소스이기 때문에 수집이 무언가를 설정한다 안 한다라고 해서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메리트가 있고요. 근데 디바이스, 클라이언트 윈도우즈 뭐 11, 윈도우즈 서버 이런 OS들은 사실 시그널을 수집하기 위해선 장치를 온보딩 한다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펜더 4 아이덴티티도 최근에 이제 많이 변경이 되어서 온보딩 하면 수집을 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수집을 해서 대응한다가 디펜더 이제 컨셉이고 이제 엔드포인트 DLP는 퍼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XDR로 넣는 부분이 이제 시그널을 수집해서 같이 대응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디펜더 4 엔드포인트 DLP는 둘 다 거의 같은 센서로 수집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제 온보딩 절차가 같기 때문에 MD 온보딩을 이해해야 이제 엔드포인트 DLP를 어떻게 제어할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는 영역은 이제 디바이스를 온보딩하는 처음 절차부터 다룰 거고요. 이제 필요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개념 설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온보딩이 처음에 한 번 할 때 이제 다시 이제 작업을 다시 이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먼저 제작하고 그다음 부연 설명을 블로그에 이제 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D 쪽에 이제 온보딩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제 앞에 뭐 프리페어 포 디플로이먼트 뭐 어사인 롤 요거는 이제 크게 안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여기에 기술 자료 상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냐 코 매니지먼트냐 온프레미스냐 이렇게 크게 환경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 온보딩할 방법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크게 인튠이랑 이제 전 인튠으로 온보딩하는 걸 인튠 온보딩으로 부르고요. 그룹 폴리시로 하는 건 MD 온보딩으로 부릅니다. 이게 나중에 온보딩된 상태를 보면은 Managed by MD, Managed by Intune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전에 이제 MS 자료에서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뭐 이렇게 아키텍처 관련해서 이제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윈도우 10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뭐 지금 봐도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인튠에 등록된 장치들은 인터넷에 연결해서 시그널을 보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보딩하는 절차는 인튠으로 한다. 그래서 인튠으로 등록을 해서 MD로 이렇게 수집을 한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룹 폴리시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룹 폴리시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스크립트를 윈도우즈 OS에 실행을 해서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로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과정을 진행하면은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인튠에 온보딩하는 방식이 사실 AD에 있어도 사실은 이제 그 정체를 인튠으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트라 아이디 조인과 AD 조인된 환경으로 인튠을 등록한 인튠에 장치를 등록을 하고 온보딩하는 절차를 쭉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쭉 따라하면서 장치를 등록하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 실무 디플로이에서는 이 개념을 다 이해한다라기보다는 디플로이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해보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기본 환경 출발에 대해서 이제 전제를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진행하는 환경은 AD가 구성이 돼 있고 엔트라 아이디 커넥터를 통해서 이제 동기화를 해서 이제 디바이스가 엔트라 아이디에는 등록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보딩 개념에서는 엔트라 아이디에서 개체를 동기하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엔트라 아이디 커넥터는 말 그대로 개체를 동기화해서 등록을 해주는 거지 시그널을 수집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운영을 해보면은 엔트라 아이디에 장치를 등록했다라고 해서 인튠의 그 디바이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제 예시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제 테스트 환경을 보여드리면 우선은 이제 AD 이제 등록이 돼 있고 이제 엔트라 아이디 커넥터를 통해서 동기화를 해서 하이브리드 조인드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건 엔트라 페이지고요. 인튠에는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튠 온보딩의 첫 번째 절차는 인튠의 장치를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그것이 온보딩 되게 이제 디펜더 쪽에 온보딩 되도록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인튠 온보딩의 대부분 설정은 인튠에 등록하는 절차에 있지 이거를 MD 쪽에 이제 연결을 하는 개념은 크게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장치 등록하는 개념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엔트라 관리센터에 이동해서 이 메뉴는 뭐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예전 블로그 글에 엔트라 아이디로 출발했기 때문에 엔트라 관리센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빌리티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참고로 제 테넌트는 어떠한 것도 설정하지 않은 새 테스트 테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E3 환경 디플로이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인튠 활성화부터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MDM 유저 스코프에서 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장치들을 허가하느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테스트 단계이고 지금 온보딩 컨셉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정을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튠에서 장치를 등록할 준비가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튠 온보딩 할 때 크게 엔트라 아이디 조인드 순수 이제 AD 없는 환경과 AD 환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인튠 온보딩을 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D에서 GPU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AD에 등록된 장치들의 화면을 보시면은 이 디바이스가 이 인튠 영역에 등록이 되려면 이제 AD에서 GPO를 통해서 이제 정체를 뿌려서 이제 인튠 너가 가지고 있는 계정은 인튠에도 등록을 해야 돼.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은 이제 AD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자동으로 인튠을 등록하게 하는 정책을 내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장치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M365의 인튠 온보딩이라는 OU가 있고 이제 인튠 이제 디바이스를 AD 조인한 PC를 인튠 PC1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이제 인튠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GPU를 생성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등록하기 전에 장치를 먼저 살펴보면은 네, 이 디바이스는 지금 AD에 조인을 했고 이제 인튠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제 어카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 메뉴에 들어가면은 AD는 조인돼 있지만 인튠에 만약에 등록이 돼 있으면 여기에 인튠에 등록되어 있는 표시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as is to be 개념으로 설정 완료 후와 전과 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AD에 들어와서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이제 정책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오유에 정책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름은 인튠 온보딩 그리고 정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름은 MDM 등록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장치 자체가 이제 온보딩이라기보다는 인튠에 등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 고객사를 상대로 할 때 구분이 어렵고 이제 이거를 굳이 나눠야 되나 싶기도 해서 그래서 인튠 온보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은 컴퓨터 컨피규레이션에서 폴리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템플릿으로 들어와서 윈도우즈 컴포넌트 그리고 MDM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MDM에 인롤먼트 할 거냐 Azure AD 크레덴셜 디폴트 값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enabled로 바꾸고 유저 크레덴셜 상태로 등록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 디바이스 크레덴셜이 있긴 한데 사실 실무적으로 디바이스 크레덴셜을 쓸 일이 많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책 생성이 완료되고 이제 정책을 배포되는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뭐 GP 업데이트 폴스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는 정책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장치를 한번 반영된 다음 살펴보면은 이제 뭐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저는 GP 업데이트 폴스를 통해서 정책을 빨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완료되면은 이제
이전에 계정 메뉴에서 Managed by 이렇게 해서 회사 이름 나오고 여기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이제 이 메뉴가 나오는 게 이제 인튠에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명령어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DSR 레그 CMD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이제 managed by intune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장치 정보들이 쭉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혹시나 이제 온보딩 이제 등록이 장치 등록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벤트 뷰어에서 죄송합니다. 이벤트 뷰어가 아니라 태스크 스케줄러에서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화면을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즈의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쪽이라고 해서 이렇게 트리거가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장치 등록과 관련해서 이제 스케줄링을 통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트러블 슈팅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리센터 상에서는 우선은 이제 엔트라 관리센터에 보면은 이제 MDM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해서 이제 인튠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세팅 매니지먼트도 인튠으로 등록이 될 거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인튠 관리센터에도 등록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 보이진 않고요. 엔트라 쪽에 먼저 반영이 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인튠에도 이제 장치 등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라 아이디에 장치가 등록되는 개념하고 엔트라 어드민 센터에 인튠에 등록되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managed by intune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EDR 등록하는 작업들, 온보딩하는 작업들을 이제 인튠 온보딩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절차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엔트라 조인드를 해도 바로 등록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먼저 다시 살펴보면은 ADGPO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된 장치들이 인튠으로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는 절차.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뒤에서 그림을 조금 수정하겠지만 여기서 배포해서 이렇게 등록되는 절차를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되는 절차고 인튠 온보딩을 하는 이유는 인튠에서 정책을 관리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튠의 장치가 등록됨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컨피그레이션 폴리시라든지 이제 여기서 AD 정책과 유사하게 이제 관리 가능하고 이제 준수 정책부터 해서 조건부 액세스 연계 그리고 이제 MD 쪽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쪽에서 같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튠 온보딩은 사실 이제 AD가 점점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제 인튠으로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장치가 등록되는 걸 저는 인튠 이제 원래 MDM 등록과 이제 인튠을 합쳐서 인튠 MDM 온보딩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지금 진행한 작업은 이제 디바이스를 인튠에 등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엔트라 아이디 커넥터나 이런 부분과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림상 엔트라 아이디에도 등록되고 인튠에도 등록하는 이 절차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 개체 아이디가 같다라는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조상에서. 다음으로는 이제 엔트라 아이디 조인 온리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튠에 등록하는 방법이 AD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원래 엔트라 아이디 조인드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인튠 MDM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라이센스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러면은 그 부분 한번 다뤄보면은 이제 이거는 다른 VM입니다. 이제 만약에 AD를 안 쓰면 인튠 온보딩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즈를 처음 세팅할 때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 워크그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카운트에서 이제 똑같이 계정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커넥트를 클릭합니다. 커넥트를 클릭할 때 여기 Join this device to Microsoft Entra ID 이제 Azure AD 조인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 계정을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 인튠 유저 2 예, 그래서 등록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다음을 클릭하면은 이제 지금 화면과 같이 좀 오래 걸려서 스킵을 했는데요. 이렇게 동일하게 Managed by 콘토소 이렇게 해서 등록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등록이 완료되고요. 우선은 이제 엔트라 쪽에 제가 PC 이름을 안 바꿨었는데 이건 나중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튠 유저 2가 오너를 가지고 등록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등록이 되고 인튠 어드민 센터가 조금 반영이 느립니다. 그래서 엔트라 아이디에서 등록이 완료된 다음에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이제 등록은 완료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은 여기도 이제 디바이스 정보 다 등록이 됐고 여기도 조만간 등록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 PC 이름을 바꾸고 한번 재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라 아이디 조인드 온리는 이렇게 이메일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AD보다는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제 AD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다 배우고 한다는 게 쉽진 않고 이전에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기업들이나 AD를 원래 쓰시던 기업들은 AD를 그대로 운영하시면서 인튠 등록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새로 디플로이 하는 곳은 이제 인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운영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인튠 페이지에도 장치가 다 등록이 되었고요.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표현을 바꿔야 될 것이 아직까지는 인튠 MDN 인롤먼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후에 하는 작업이 온보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작업은 이제 인튠의 엔트라 아이디 조인을 시켜서 이제 엔트라 아이디에도 등록이 되는 어떻게 보면 뭐가 선이냐 후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왼쪽으로 바꿔도 맞고 오른쪽으로 바꿔도 맞습니다. 그래서 인튠 온보딩은 크게 이렇게 이제 인튠의 장치를 먼저 등록하고 뒤에 설명한 이제 디펜더 쪽에 등록하는 이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전 작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튠 장치 등록은 완료됐고요. 이제 다음 단계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설정은 인튠의 장치를 등록 완료한 다음에 이제 MDE 디펜더 쪽에 장치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MDM 등록을 했다는 건 시그널을 수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모바일에서만 MDM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말 그대로 디바이스를 매니지먼트 하는 개념은 윈도우즈에도 있고 최근에는 윈도우즈 MDM 개념이 더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려는 설정은 이 장치들의 시그널을 이제 MD에서 시그널 수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EDR로 동작하는 이제 간단한 절차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디펜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디펜더 페이지로 이동해서 이제 시스템의 세팅스에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디펜더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디펜더 XDR 들어가면은 지금 공간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fail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비저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테넌트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비저닝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클릭을 하면 방금처럼 이제 뭔가 완벽한 절차라기보다는 클릭하면은 이제 프로비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프로비전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초에 한 번만 프로비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펜더의 대부분 영역은 엔트라 아이디나 인튠 영역은 조금 다른 영역을 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자료를 잘 살펴보셔서 이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한국 리전은 없는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리전을 선택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기술 자료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일반 뭐 중견기업 단에서는 크게 이거를 따지는 일은 없는데,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기업에서는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그 트래픽에 대해서 그런 건 한번 확인해 보고 절차를 진행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잠시 시간을 기다렸다가 보면은, 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길게 걸리면 이제 화면과 같이 세팅스에 엔드포인트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뉴가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프로비저닝이 완료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드 피처스로 들어가서 이제 MD 쪽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인튠 커넥션 있습니다. 그래서 인튠 커넥션을 활성화해야 이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직 활성화하기 전에 인튠 쪽에서 메뉴를 하나 살펴보면은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쪽에 셋업에 들어가시면 이제 커넥션 스테이터스가 unable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MD와 인튠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튠 커넥션을 ON을 하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튠으로 오면 바로 available이라고 해서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기화됩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영역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설정 작업은 이제 아키텍처 상에서 보면은 이제 연결해주고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단계는 인롤먼트까지 완료됐고 온보딩하기 전에 연결 통로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신 게 저는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설정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를 뭐 이제 허용하겠습니까, 프로필을 여기서 세이브 해줍니다. 일단 이 설정을 온 해주시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디바이스 부분,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unsupported OS는 이제 요거는 오픈 해놓고 이렇게 세이브, 대략 요 정도 해놓고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진정한 온보딩, 여기 이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드 리스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ED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DR 프로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EDR 온보딩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이게 진정 우리가 축약해서 얘기하는 온보딩입니다. 그래서 설정 자체는 어렵진 않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폴리시 누른 다음에 각 OS 선택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선택하시고 EDR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EDR 프로필, 뭐 온보딩 프로필, 뭐 편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오토프롬 커넥터 거의 이 설정만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샘플은 수집합니다. 디폴트로 세팅해주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설정이 있었는데 다 이제 의미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설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 이제 어사인먼트에서 이제 그룹을 검색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디바이스,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온보딩을 할 거면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올 디바이스로 일단 테스트 목적상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토 파일럿만 할 거야 아니면은 어떠한 것에 대한 구분을 해서 할 거다 라고 하면은 디바이스 그룹을 지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넥스트를 클릭하고 크리에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not onboarded 두 대를 표시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인튠의 두 대가 있는데 이 두 대가 온보딩 되지 않았어 라고 해서 이제 EDR 메뉴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온보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물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다리시면 바로 온보딩이 되기도 하고요. 디바이스 이제 제가 조인한 인튠 AD를 통해서 인튠 온보딩을 하든 엔트라 조인을 하든 인튠 온보딩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온보딩 전에는 MS 센스 여부를 체크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센서는 활성화된 건 없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윈도우즈 디펜더, 그러니까 서비스에 있는 윈도우 디펜더 서비스를 활성화해 주는 역할이고 그걸 통해서 수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온보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센서를 검색했을 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보딩 스테이터스도 지금 후보군은 이 두 대인데 이제 온보딩이 되면 온보딩 스테이터스에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온보딩이 되면 사실 이거를 MDE에 등록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MDE에 표시된다는 제가 표현한 이 영역은 여기 어셋 자산 쪽에 이제 디바이스에 등록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온보딩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등록이 될 거고요. 요거는 조금 시간 한번 흘러보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렇게 이제 센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MS 센스 이렇게 동작하고 이제 관련한 이제 디펜더 관련 프로세스들이 동작하게 됩니다. 뭐 저라고 해서 이 가까이 프로세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다만 이제 온보딩이 되면 이렇게 수집하는 과정과 어떠한 제어 동작들이 동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인튠 온리 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튠 페이지에는 아직 새로 고침에도 나타나지 않는 걸로 확인되지만 이제 온보딩 자체가 사실 메인은 인튠이 아닙니다. 디펜더 페이지에서 어셋에 보면은 이렇게 장치가 온보딩 된 것이 중요한 스테이터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AD에서 조인된 거는 이제 AD 도메인이 표시가 되고
Entra ID join, 예전에는 Azure AD join이었기 때문에 이 표기는 아직 바꾸진 않은 것 같습니다. AAD joined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 정보들 확인할 수 있고 온보디드 상태, 그리고 액티브 이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니지드 바이가 전부 다 이제 MD가 아닌 인튠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다뤄본 거는 인튠 온보딩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러면 아키텍처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전에 연결 전에는 이렇게 이제 장치가 등록되기 전까지 제가 설정한 건 커넥션까지 설정했고, 이제 온보딩 프로필까지 만든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 디바이스들이 이쪽으로 복제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등록하는 걸 도움 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 설정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GPU처럼 여기에 스크립트를 돌려서 장치를 등록을 하는 그러한 어떤 구성 정책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 구성 정책의 원리가 맞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치가 등록이 됐고 이제 지금까지는 인튠 MDM 인롤먼트를 다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인롤먼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이 같은 색깔의 흐름을 저는 인튠 온보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튠 이제 등록 이제 MD까지 진행했을 때 이걸 인튠 온보딩 하나의 절차 과정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튠 MDM 온보딩을 다뤄봤고요. 이제 인튠을 먼저 등록하는 게 아니라 MD 이쪽을 먼저 등록을 하고 그다음 인튠에 연결하는 이제 동작도 있습니다. 설정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 어떨 때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MS 자료를 보면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인튠을 조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서버는 이제 사용자 계정이 조인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튠에 다이렉트로 등록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MD로 스크립트를 통해서 온보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룹 폴리시로 하는 것을 이제 MS는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세팅스에 가보면 엔드포인트에서 온보딩 메뉴가 있습니다. 온보딩에 보면은 여기서 다양한 OS들이 있는데 사실 이 구분이 윈도우즈랑 윈도우즈 아닌 것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윈도우 서버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OS를 온보딩 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 10 and 11 선택하시고 여기서 로컬 디바이스가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룹 폴리시가 있습니다. 이 디플로이 메소드 이제 온보딩 방법을 그룹 폴리시로 하면은 이 온보딩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온보딩 패키지에는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은 온보딩을 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운로드를 받고 AD에 옮겨 놓습니다. 사실 뭐 MD 온보딩은 엄청난 이제 이론이나 무언가 들어간 건 아니고 방금처럼 이제 시그널을 수집할 수 있는 정책의 센서를 활성화한다는 개념에 가깝고요. 그러한 방식은 이제 압축을 풀어보시면 다운로드한 파일을 이 온보딩 스크립트를 각각의 이제 PC 혹은 서버에서 실행하게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AD에서 이번에는 이제 MD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진행하려면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버 OS만 MD 온보딩을 권장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인튠으로 온보딩해야 나중에 인튠 정책들과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요. 이제 서버 OS는 어차피 인튠과 무언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MD 온보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냥 윈도우즈 클라이언트 OS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보통은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이제 MD 온보딩은 서버 OS 위주로 다만 인튠 온보딩을 못하는 환경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MD 온보딩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정책을 생성하고 MD 온보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이제 메뉴, 정책 메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컴퓨터 정책에서 프리페어런스에 컨트롤 패널 세팅스 들어가고 여기서 스케줄 태스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new 그리고 immediate task 여기서 이제 change user workgroup 해서 시스템 계정으로 하고요. 여기에 두 번째 run whether user is logged on or not 그리고 높은 권한으로 진행하시고요. 액션 들어가신 다음에 먼저 정책 이름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MDE onboarding 액션 들어가시고 new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경로를 공유 폴더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로 하나 만들 텐데 뭐 공유 폴더 같은 개념이 있으면 그 위치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보딩 폴더를 만들고 쉐어에서 에브리원 넣고 뭐 리드여도 제가 보기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쉐어에서 이 경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온보딩 파일만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를 찾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경로는 여기가 DC0001이니까 이렇게 하고 온보딩 이렇게 했을 때 열리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파일 확장자를까지 해서 복사한 다음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로를 확인한 다음에 OK 하면은 이렇게 스크립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드탄 PC에서 GP 포스 뭐 GP 업데이트해서 포스로 돌려도 되고요. 사전에 이제 제가 등록한 MD-PC 요 디바이스가 온보딩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제 MD 온보딩도 이렇게 등록된 장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조금 더 가서 보면은 이제 아직은 Managed by MD가 안 나타났는데 조금 있으면 이건 바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도 이제 등록이 돼서 이제 수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전에 설명을 잠깐 놓쳤었는데 등록 여부는 이제 요 레지스트리 경로 가서 이제 조직 아이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바르게 엔드포인트가 온보딩 된 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테넌트 아이디와는 다르게 이제 올바르게 엔드포인트가 온보딩 된 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테넌트 아이디와는 다르게 이제 올바르게 엔드포인트가 온보딩 된 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테넌트 아이디와는 다르게 이제 올바르게 엔드포인트가 온보딩 된 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테넌트 아이디와는 다르게 이제 올바르게 엔드포인트가 온보딩 된 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테넌트 아이디와는 다르게 이제 올바르게 엔드포인트가 온보딩 된 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테넌트 아이디와는 다르게 이제 올바르게 엔드포인트가 온보딩 된 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테넌트 아이디와는 다르게 이제 올바르게 엔드포인트가 온보딩 된 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테넌트 아이디와는 다르게 이제 올바르게 엔드포인트가 온보딩 된 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이 XDR의 조직 아이디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당 조직 아이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이벤트 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 WD ATP 온보딩이라고 해서 온보딩 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보딩이 되었냐 안 되었냐 이 여부는 이제 이벤트랑 레지스트리 저 경로들을 확인하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인튠 온보딩을 했었고 이제 다이렉트로 조금 구조를 보기 편하게 이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AD 정책을 통해서 등록한 장치 MD 온보딩도 이렇게 등록한다. 하이브리드 조인드는 필수는 아닙니다. 온보딩에서 그냥 하이브리드 조인드 개념으로 그냥 표기를 했고요. 일단은 MDE에 다이렉트로 표기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지금 인튠에 보이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아직 매니지드 바이 MD가 안 떴는데 이제 여기 등록된 이 장치가 현재 인튠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정을 몇 가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거를 이제 MD에 있는 것을 인튠과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인테그레이션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레이션을 왜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EPP 개념의 NGP 그 Next Generation Protection 예, 이쪽 개념 설정들이 안티바이러스 설정이죠. 이 설정이나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적용하려면 아무래도 AD GPO보다는 인튠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집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튠이 GPO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설정은 디펜더 쪽에서 세팅에서 엔드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의 임펄스 스코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MD 설정을 인튠으로부터 가져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설정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 했을 때 클라이언트 OS, 서버 OS, 뭐 필요한 OS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컨트롤러도 활성화할 수 있고요. 뭐 리눅스, 맥 다 온보딩 할 수 있습니다. MDC에서 온보딩 된 것도 할 거냐? 뭐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CM인데 이건 뭐 굳이 활성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이제 인튠에 그 디바이스가 표시됐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바로 업데이트 되진 않고 이것도 동기화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 이제 장치를 한번 다시 보면은 이 MD Managed by MD라고 표시됩니다. 이제 이거를 저는 MD 온보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에 의해서 온보딩 된 것을 MD라고 표시됩니다. 로컬 스크립트도 아마 대부분은 MD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튠으로 넘어오면은 인튠 쪽에서도 이제 Managed by 인튠이라고 해서 이 장치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MD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쪽에만 정책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쪽의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엔트라 쪽에서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라 쪽에도 이동해 보면은 이게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 그래서 시큐리티는 MD 쪽에 의해 관리되고 이쪽은 인튠에 의해 관리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디펜더 페이지에서 똑같이 이제 EDR 정책이나 MD 정책들을 내리는 건 같지만 그래도 인튠에 의해서 MD의 로컬 스크립트 GPO에 의해서 온보딩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은 정리해 보면은 이전에 이제 MD 온보딩 된 것을 이 장치들을 결국 인튠에서 관리할 수 있게 인테그레이션 설정을 제공합니다. 인튠에서는 커넥션, 그리고 MD에서는 일로 가는 건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각각의 디바이스가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다만 오늘 이제 내용 드리는 그 부분상 뭐 따로 안내 드리진 않을 거고요. 네, 영문 표기 싱크. 혹시나 이제 해외 영상도 올라갈 거라서 이건 싱크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보딩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 다루면 어느 정도 다 다룬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EDR이나 MD 관련 부분, 그리고 엔드포인트 DLP 부분 각각 나눠서 다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보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든 엔드포인트 DLP든 온보딩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 로그가 쌓이고 시그널로 인해서 로그가 쌓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센서들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동작을 제어한다 라고 볼 수 있는 제어 혹은 리스크 관리라고 표현한 게 맞겠네요. 그래서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DLP 둘 다 엔드포인트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제 뒤에 E5 디펜더나 퍼뷰를 상세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온보딩을 뺄 수가 없어서 이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온보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